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 시대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지금 세계 경제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서 있는데요. 그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도 반도체 전략을 두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30여 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로 몸담고 2016년에 정치의 길로 들어선 양향자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도체 특위 맡으셨어요. 국힘 소속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결단을 좀 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네. 것이 무슨 정파를 초월해야 하는 일이고 또 정당을 초월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무슨 결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를 위한 일이다 네. 하면 저는 해야 되는 저의 소명이다. 네.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다 네. 하고 생각을 하고 네. 맡았습니다. 네, 지금 워낙에 반도체 사실 뭐 계속해서 수출 여건도 좋지 않았고 반도체 시장 자체가 계속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래의 경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도 반도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K칩스법,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법이 이제 본회의 통과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네.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 패키지법으로 되어 있죠. 국가첨단산업전략법, 네. 첨단전략산업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작년 12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네. 조세특례제한법도 올해 3월 28일에 통과를 네,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네, 됐죠. 그래서 네. 통과를 했고 이 핵심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할 때 정부가 또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또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투자 시에,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뭔가 신규 투자를 할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네.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인재 양성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인재 양성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인재 육성을 하고자 해도 이 임용이 까다롭다든지, 네. 그리고 이 반도체 기술을 가르치는 어떤 인력들 겸임이나 또 겸직이 허용하도록 네. 허용되도록 네.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라고 하면 네. 반도체 시설 준공 시간 네. 단축, 네. 그리고 세액 공제, 네. 그리고 인재 양성,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반도체 시설 준공 기간을 좀 뭐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어느 정도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좀 결정이 된 부분이고, 또 세액공제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이게 기재위에서 뭐 반대도 하고 여당 야당 입장이 다르고 말이 많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떻게 적용이 되도록 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당장 이 삼성전자가 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네. 주성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SK의 용인 클러스터, 또 삼성의 평택 클러스터의 예를 보면, 용인은 용수 때문에, 네. 그리고 평택은 송전탑 때문에 네.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었었고, 이 인프라 구축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그런 문제들은 없어지는 거죠. 네. 구축 단계에서부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허가 간소화라든지 또 예타 면제를 공공기업까지 확장을 해서 이 용인 이제 이 전체적으로 어떤 공정, 네. 그러니까 구축에 대한 공정을 네. 현저하게 당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그리고 세액 공제는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15%, 네.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이 15, 15,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이제 25%로 네. 투자 시에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기서 법인세 세액 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장
삼성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SK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중소기업들, 소부장 회사들도 어떤 글로벌 기업의 투자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 법의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 촉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그 K칩스법 통과로 이 시설 투자가 59% 증가한다라는 그 예상이 있고요. 또 이게 56조 7천억 원이 증가된다. 네. 투자액이. 네. 이런 이제 정량적 데이터들도 국가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 중국, 유럽 전부 지금 세계 각국의 그 반도체 좀 자국 반도체를 우선주의. 지키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지원책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K칩스법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좀 어떤 영향, 어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은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를 했고 미국은 이 아메리카 액트라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법은 예를 들면 보조금 지급 조항을 이제 발표하고 그 내용을 보면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 가드레일 조항이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내면서 상당히 미국으로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투자를 더 용이하고 더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해외에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거의 모두가 다 국내에다 해야 되겠다라는 아마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그렇죠. 좀 들리고 계시나 보네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나온 지 지금 8년 차인데 네. 제가 7년 전 광주에 출마를 하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글로벌 허브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첨단 산업 네옴시티 대한민국 K 네옴시티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거의 7년간 해왔는데 7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의 메카의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도체 특별법도 정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했고 또 여야 또 함께 노력을 해서 통과되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저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제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더 뒷받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K칩스법 통과가 되고 시행이 돼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될 텐데 그 내기까지 과정이 좀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특히나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우리나라에 지어라, 미국에 지어라. 그러면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 조건들을 내걸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 의원님은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우선 이 국제 정세를 보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 전쟁입니다. 근데 반도체 전쟁인데 당장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중국도 반도체 제재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도체 중심에 삼성전자와 이제 TSMC. TSMC.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 SK 그리고 대만에는 이제 TSMC가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 할수록 중국은 반도체에 대한 이 열망이 더 커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만 TSMC가 있는 대만을 뭐 무력으로라도 중국으로 편입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한 후에 최초로 방문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최초로 최초의 방문지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반도체 강국으로서 미국에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이 패권을 확실하게 쥐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특히 이제 대만의 TSMC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TSMC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이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글로벌 시장, 그렇게 캡티브 마켓이라고 그래요. 그 글로벌 시장을 감당해낼 수 있는 파운더리 기업은 네. TSMC가 대부분이지만 TSMC가 유일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을 꼽으라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그래도 그런 글로벌 시장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도와줄 테니 삼성전자로 하여금 미국에 투자를 해라 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네. 사실 260조를 텍사스에 투자하기로 했죠. 근데 그 260조라는 얘기가 사실은 평택 클러스터의 11개, 네. 평택 캠퍼스의 11개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미중 간의 갈등, 또 대만과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메모리 반도체와 또 시스템 반도체 쪽, 그러니까 파운더리 포함한 이쪽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술력을 우리가 기술 패권을 쥘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천혜의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갈등, 미국이 견제하고 중국도 미국 기업 찍어내고 이런 갈등을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패권을 쥐려고 하는 것인가? 왜 여쭤보냐면 국회 유일의 반도체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패권을 이제 잡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 반도체인가요?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중요성을 알리게 된 계기가 네. 사실은 팬데믹이에요, 코로나.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하나 없어가지고 미국의 어떤 자동차 산업이 스탑이 된 경험을 미국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반도체 하나 없으니까 대량 해고 사태까지 네. 이어지는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시나리오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느낀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앞으로 챗 GPT를 중심으로 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 네. 그리고 통신, 5G, 6G, 네. 그리고 모빌리티 안에도 스마트폰, 그리고 로봇, 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이런 것들도 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바이오, 2차 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무역에 쓰이는 커머스, 뱅킹, 모든 산업의 기본이 반도체다. 네. 그래서 반도체 없으면 모든 경제가 다 스탑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고, 특히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인텔 CEO 겔싱어가 과거에는 석유가 어디에서 나느냐, 나느냐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이 패권의 중심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반도체를 어디서 생산하느냐가 이제 전 세계에 주도권을 갖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국이 지금 자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일본도 구마모토에 TSMC와 소니가 합작으로 CIS, 시모스 이미지 센서 이 생산 기지를 네.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노력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다시 한번 세미컨덕터 어게인, 네. 그래서 타도 대한민국 네. 또는 이렇게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라피더스 8개 기업들이 합작해서 이 반도체 산업을 일으켜보자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팬데믹 이슈에서 보니까 이 반도체 생산 기지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그 밸류의 높이가 네. 낮다라는 네. 것을 확인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하의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게 조건을 내걸면서 인프라 다 구축해 주겠다, 네. 보조금 주겠다, 네. 인적 자원 다 내주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아까 그 인프라에서도 뭐 전력, 네. 그다음에 뭐 용수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생산 기지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네. 우리 K칩스법 덕분에 네.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지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더리 시스템 반도체 쪽도 우리가 키워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역사적인 어떤 중요한 뭔가 환경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그런데 그 뭐 미국하고 중국 갈등이 워낙 심각한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 모두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다 보니까 보조금은 주지만 사실상 여러 조건들을 네, 그렇죠. 내걸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K칩스법이 좀 보완을 해주긴 하겠지만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중국에서 좀 제약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특히나 그 중국에서 향후 10년간 생산 능력 5% 이상 늘리지 마라. 이거는 사실상 공장 뭐 새로 가동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로까지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중국 제재의 일환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 이상, 10년에 5% 이상 이 생산을 늘리지 말라라는 것. 네. 그리고 또 최신 장비를 반입을 뭐 10개월 유예했지만 또 1년 이제 연장을 네. 했습니다만 제3국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중국의 생산 기지를 두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중국에서는 반도체 생산 기지를 더 이상 건설하지도 말고 지금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도 질서 있는 어떤 퇴각을 해라 이런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의 반도체의 어떤 클러스터를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삼성 또 이렇게 SK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성과 SK가 생산하는 메모리가 미치는 세계 경제의 영향, 특히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퇴각해라, 하루아침에 이것을 완전히 제재할 수는 없다라고 네, 그래서 보여집니다. 10년을 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10년을 뒀지만 실제로 그렇게 제재를 하면 반도체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이 영어를 써서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네. 이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첨단 장비는 들어가되 생산량을 늘리지 말라는 것은 첨단 장비를 써서 웨이퍼당 나오는 반도체 수를 늘리면 네. 이 늘려진 반도체 수는 그 첨단 장비의 비용하고 거의 맞먹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익을 내느냐? 웨이퍼 수량을 더 투입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이 구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아주 치밀하게 어느 부분을 이렇게 타격을 해야 되는 줄을 알고 있다라는 네.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산업부라든지 정부라든지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겉모습만 보고 뭐 첨단 장비 유예가 1년 연장됐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뭐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죠. 네. 제재는 가하면서 네. 국제적으로 비난을 덜 받는 방법을 네.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 좀 정치권이나 이제 지금 반도체 특위 계시니까 특위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좀 논의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 권유를 한다던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특위위원님들이 그대로 계시고 네. 제가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전달도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는데 기업에도 계셨으니까요. 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기업 차원에서 또 해야 될 일이 네,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에서는 어쨌든 기술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아주 매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그런 높은 기술력은 결국은 기술자의 역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자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적어도 10년, 15년 늘 내다보고 기획을 하고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네. 문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정부와 이 기업과 또 민국, 관, 학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만을 갔었을 때 대만 정부는 이 반도체 산업이 이 정부의 일이다라고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대기업의 일이다. 아직까지도 이 안보적 자산을 대기업의 일이다라고 지배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인식부터 완전히 바꿔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 네. 또 국가 전체가 네. 나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가는 일에 네. 이 반도체가 중심이다라는 네.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만에서는 호국 신기를 이제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무기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호국 신산,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산이 대만에서는 그 중앙 산맥이었어요. 네. 그 중앙 산맥에 태풍도 맞고 외서 침략도 맞고 이랬기 때문에 호국 신산이 그런 중앙 산맥이었는데 지금은 호국 신산은 TSMC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TSMC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네.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네. 소부장 업체들도 이 TSMC와 같은 처우와 또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진국이 돼가고 있고 또 안보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견고한 어떤 안보 자산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네.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게 배워야 될 게 참 많은 것 네.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기업은 기술력을 그렇죠. 높여야 되는 네. 부분이고, 그리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대만처럼 좀 탄탄하게 해주면서 그래서 K칩스법 도입을 이제 하시는 그렇습니다. 걸 추진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K칩스법과 이제 기업의 기술력 높이는 거에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인재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 세 번째 K칩스법의 핵심 세 번째가 네.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담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대만 얘기를 잠깐 더 네. 하면 왜냐하면 최근에 다녀온 네. 국가가 대만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대학생들까지 제가 이제 부모 세대들까지 제가 관찰하면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냐, 또 학생들한테는 직업으로 어떤 직업을 선호하느냐 물어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 엔지니어였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치한으로 너무 과대 집중되는 이 교육의 네. 교육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요새 또 되는데 유튜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꿈이. 네. 근데 당장 우리가 파운더리 사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네. 이 인적 자원의 구조를 보면 TSMC가 6만 명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부분은 2만 명이에요. 3분의 1 정도 그렇죠. 수준이네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퀄컴 같은 경우가 4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는 1만 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이공계를 지원하고자 했던 학생들이 학교를 진학했다가 다시 자퇴를 하고 나와서 의치안을 준비하는 네. 2022년도 의대 진학 희망 자퇴 이공계 재학생이 1,42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처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로우 박사 첫 어떤 그 연봉이 9,600만 원인데 네. 개원의가 3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고달픈 네. 이 기술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 고달프거든요. 근데 그 고달픈 일을 하겠느냐. 네.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네. 제가 히든 히어로스에도 썼지만 이 기술을 다루는 정말 첨단 기술, 핵심 기술을 다루는 인재들을 영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영웅이고 그들이 애국자고 네. 그들이 선구자고 네. 그들이 새로운 어떤 콜럼버스호의 선장으로서 새로운 대륙을 또 찾아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는 97년도, 8년도에 대량 해고 사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지금 4반세기 동안 오고 있는데 네.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첫째도 인적 자원, 둘째도 인적 자원, 기술 인재의 문제가 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K 디아스포라 세계 연대를 통해서 네. 전 세계에 재외동포 750만 중에 9살부터 24살까지 200만을 우리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으로 연대를 해내기 위한 출범을 또 했습니다. 아, 출범을 그것도 하셨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반도체 전 세계 시장은 좀 춘추전국 시대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본질, 기술 네. 아주 강화시켜야 되고 네. 기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재가 또 뒷받침돼야 되고 그렇죠. 인재를 또 양성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처우, 그러니까 네. 예산을 들여서 처우를 또 좋게 해줘야 되고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튼튼하게 하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앞서서 지난 7년간 K 네온시티 만들자 네, 네, 주장하셨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게 반도체 특화 단지. 단지 네, 그걸 만들자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네. 게 인재 양성도 되고 기술도 더 탄탄해지면 이게 잘 마련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용인 클러스터로 이제 투자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이제 300조라는 그 투자액은 사실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평택 클러스터에 한 15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이 어떤 식으로 위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안보적으로도 가장 튼튼하고 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정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K 네옴시티를 네.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에 네.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통령께서 자유 대한민국, 자유 네. 가장 많이 외쳤던 낱말 중에 이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기술 패권에서 나온다. 네. 기술로 제도를 이끌고 기술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로 고정 예산을 현저하게 낮춰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해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니까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 네. 그 가상 자산으로 투자를 한 거 가지고 굉장히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정치인은 윤리 의식과 또 언행 일치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셨고, 근데 실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의 대처는 뭐 합법이니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네. 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이 지금 분노로 바뀌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제가 국민의힘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민주당은 이 도덕적 해이가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자산으로 보여지는 이 문제는 저는 지금 이제 입법적 제도적으로 아직 탄탄하게 구축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또는 정치인과 함께하고 있는 뭐 고자진까지 가상자산의 어떤 현황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투명하게 네. 조사가 되어야 되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입법적으로도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국회의원으로서 뭐 불법성은 물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있다면 그리고 네. 또 도덕성도 아주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진상 조사가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의원님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네. 해주셨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그 반도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민주당 소속에서 지금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국힘의 반도체 산업특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네. 나라를 위한 행보를 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